안녕하세요. 마음대로 심리학입니다. 오늘은 자존감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제가 이 영상을 찍은 것은 저 또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개인으로서 스스로 느끼기에 좋았었던 방법들과 그리고 상담교사로서 상담을 했을 때 자존감이 낮은 학생들이 상담실에 오면은 조금 더 효과적이고 근거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싶어서 여러 서적과 논문들을 참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견한 자존감을 올리는 방법들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싶어서 영상을 켰고요. 그러면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첫 번째는요, 개인의 정체감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정체감은 쉽게 말해서 자기 자신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다양한 정체감을 가집니다. 직장인으로서의 정체감도 있을 수 있고, 친구들 사이에서 정체감이 있을 수도 있고,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정체감, 연인으로서의 정체감, 학생으로서의 정체감 등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신의 정체감을 하나로 생각하지 않고 정체감을 분리한다면 한 영역에서의 정체감이 붕괴가 와도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발다리의 의자보다는 네발다리 의자가 더 안정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신을 떠받치는 자아 정체감이 많을수록 어떤 분야에서의 타격을 입어도 쉽게 쓰러지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높은 실적을 올리지 못한 직장인이 상사에게 깨진 상황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상황에서는 직장에서의 나는 능력이 없다고 해도 가정에서는 나는 좋은 아빠이자 배우자야 라고 생각을 하면은 전반적인 자존감에는 타격이 조금 덜합니다. 하지만 직장에서의 정체감이 삶의 모든 정체감인 사람이라면 그만큼 더 큰 타격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정체감을 하나로 두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체감을 두는 것이 오히려 자존감 유지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유용해요. 예를 들면 학생의 경우에는 공부 이퀄 나의 존재 가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하지만 생각해보면은 너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있고 부모님도 너를 신뢰하고 의지하시잖니 라고 하면은 네 뭐 그렇기는 하죠 라고 하면서 공부만이 나의 가치를 말해주는 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나를 구성하는 여러 개의 자아 정체감을 찾고 그 속에서 긍정적인 요소들을 발견해가지고 한 요소가 조금 붕괴가 되었을 때, 타격을 입었을 때 다른 요소들로 커버를 해주는 것이 자존감 유지에 크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존감을 높이는 두 번째 방법은요, 감사일기를 쓰는 겁니다. 감사일기는 가장 쉽고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오늘을 살면서 감사했었던 일들을 3가지 기록하는 거예요. 감사했었던 것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요. 감사일기를 쓰면은 주변 환경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지각을 증진시켜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감사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줘요. 저도 감사일기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게 자존감의 유지는 물론이고 조금 더 삶을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사실 불평불만하는 것도 습관이고 감사하는 것도 습관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어떤 사람이 힘든 것은 그 상황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해석 때문에 힘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일기 같은 경우에는 상황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긍정적인 감정을 많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긍정심리학의 대가라고 불리는 마틴 셀리그만 교수의 2005년 연구를 보면은 감사일기의 효용성을 잘 알 수 있는데요. 감사일기가 정신과 약물치료와 비견될 정도로 우울증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대구 교대의 연구를 봐도 자기 자신과 자기의 처한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자각을 불러일으키면서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좋은 자존감 증진 방법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존감을 높이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자기 자신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처럼 대하는 것인데요. 자존감이 조금 낮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거칠게 몰아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몰아세우게 되면은 자존감은 낮아지게 되고, 자존감이 낮아지다 보면은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심리적 에너지가 적어져서 또 다른 실수라든지 본인이 싫어하는 행동을 저지르고 또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는 이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경험적 가족 상담의 대가 사티어에 따르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기 자신보다 타인이라든지 상황을 조금 더 중시 여긴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와 영화관을 갔는데 시간대에 맞는 그 영화가 공포 영화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공포 영화를 너무 보기가 싫어요. 근데 친구도 공포 영화를 보자고 하고 있고 맞는 시간대가 공포 영화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거절을 잘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싫어도 공포 영화를 보러 가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이라든지 다른 상황을 조금 더 배려하는 것인데요. 근데 이러한 특징들이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자존감이 조금 낮은 사람들은 타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민감성이 상당히 커서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을 잘합니다. 하지만 이런 강점이 자기 자신을 대할 때는 잘 발휘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티어는 이런 것에 대한 해결법으로 자기 자신에게 그 예민함을 적용시켜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해보고 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실수를 저질렀을 때 타인의 입장에서는 스스로를 도와줘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비난하고 뭔가 잘못을 찾기보다는 그래 너 힘들었구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라는 말들을 스스로에게 해주는 겁니다. 보통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다른 친구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사람을 비난하고 충고하기보다는 오히려 위로해주는 경향들이 많거든요. 그것을 자신에게 똑같이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에 실수를 저질렀을 때 역시 나란 사람은 이런가 봐. 왜 이런 실수를 저지를까? 라고 문책하기보다는 처음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지. 조금 서툴러도 괜찮아. 다음부터 안 하면 되지. 같은 말을 자신 스스로에게 하는 겁니다. 자존감은 일단 내가 내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해야지 시작이 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자존감을 높이는 네 번째 방법입니다. 나를 누군가와 비교하는 사고가 나타날 때 빠르게 알아차리고 새로운 사고로 대체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겠지만 남들과 나를 비교하는 것은 어쩔 때는 우월감을 가져다 주죠. 하지만 나보다 우월한 상대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자존감을 좀먹는 원인이 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오랜 기간 동안 스스로를 타인과 비교하는 것에 익숙해왔기 때문에 이를 습관적으로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습관적인 생각들이 순식간에 떠오르면은 이를 멈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기서 팁은 비교하는 마음이 나오면은 그것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또 비교하고 있구나 라고 인정을 하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가혹하지 않게 대해야지 같은 생각으로 대체를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 때 그 사고를 억제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더 나타나게 된다는 심리학적 연구들이 있는데요. 이를 사고 억제의 역설적 효과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시험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 흰 곰 있잖아요. 북극곰. 그 흰 곰을 떠올리지 말아보세요. 제가 한 10초 정도를 드릴 테니까 10초 동안 절대 흰 곰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흰 곰을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흰곰을 생각하지 않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특정 사고를 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그 사고를 더 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생각은 빠르게 알아차려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수용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생각으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마음이 생길 때 또 비교하는 마음이 올라왔구나. 그래도 이번에는 내가 빠르게 알아차렸네. 나는 굳이 비교하지 않아도 나만의 가치가 있고 나만의 장점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도 괜찮아 라고 본인 스스로에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자존감은 분명히 변화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쉽게 변화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제 유튜브를 그냥 단순히 한 5분 본다고 해서 절대 자존감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마치 헬스 유튜브를 조금 본다고 해서 근육이 생기지 않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마음 내에도 근육이 있어서 그것을 계속 써보려고 하는 연습들을 할 때 우리가 비로소 자존감이 높아지게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마음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조금 도움이 되는 콘텐츠들을 계속 제작할 예정이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마음대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